1번부터 보면 그런것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 OAB가 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들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얘네가 원이다 보니까 길이가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줘. 지금 요만큼 잠깐만 이거 해먹어야지. 지금 요만큼 얘도 안 보이는데? 빨간 색 지금 요만큼이 이제 반지름이지.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일 거고 여기 직사각형 대각선 하나도 반지름이니까 나머지 대각선 하나도 또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그때 이제 문제에서 더하라는 것들을 문제에서 요거 세 개를 더하라는데 일단은 직사각형이 나와 있으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잡는다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AC의 길이는 뭐가 될 거야? 6-y가 될 거고 요 EB의 길이는 6-x가 되겠지. 그리고 C의 길이는 방금 구했듯이 6이 될 거고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18-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걸 구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넓이가 7이라고 그랬으니까 x 곱하기 y는 7. 이러면 곱셈공식을 쓰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y가 되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하면 5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5루트 2. 그래서 정답은 18에서 5루트 2를 뺀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항상 끝까지 확인하고 구해야 돼. 실제로는 문제에서 다른 문제에서는 다르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미지수의 값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는 거 꼭 한 번씩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 그 다음 2번 이런 내용이야. 사실 12라는 숫자가 있어. 12? 아니 13. 근데 얘를 6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거든? 그럼 요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13은 그러니까 6으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1인데 6이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왜 나머지가 그냥 1일 수 있냐면 예시를 하나를 더 들어보자. 만약에 15를 6으로 나눴어. 15를 6으로 나눴으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잖아. 근데 얘가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고는 할 수 없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3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얘네들은 2랑 3보다 크거나 같잖아. 적어도 나머지라는 거는 나누는 애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럴 때는 뭐 해주면 돼? 3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해서 몫이 3이 아니 몫이 3이 되진 않겠지만 몫이 뭐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되고 실제로 진짜 나머지는 1이었다.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가 나누는 애보다 작으면 어차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2로 나눠도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일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fx를 x 더하기 1의 세제곱인데 내가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미리 한번 써볼게. 이걸로 나누면 이제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2x-3이다 라고 줬으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2x-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어차피 x 더하기 1의 제곱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그 다음 fx를 이번엔 x-2의 제곱으로 나눠봤대. 근데 얘는 내가 x-2 곱하기 x-2라고 쓸게. 나눴더니 나머지가 10이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1차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제로 주어진 조건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3이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다가 주어진 거야. 그럼 그때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는데 요건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3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앞쪽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오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뒤쪽에서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눠보면 분명히 몫이 a일 거고 나머지가 2x-3이 나오겠지.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 대입하면 10이다가 주어져 있으니까 f2는 0 더하기 2 대입하면 9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이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될 거고, 따라서 rx는 굳이 전개할 필요 없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x-3 이렇게 쓰고 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r3의 값이니까 r3의 값은 16 더하기 3 해서 19. 다음 3번.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항상 다항식 얘기 나오면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으면 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길 거고,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 qx니까 qx는 x 더하기 뭐 k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줍시다. 그럼 그때 조건 가는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 제로 마이너스 q 제로의 값이 0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나까지 한 번에 가볼게. p 제로 마이너스 q 제로가 0이다 라는 건 결국 px 마이너스 qx는 0이라는 방정식은 x는 0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거지. 0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근이어야 돼? 중근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라는 건 px-q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일 거 아니야 어차피. 왜냐면 px가 2차식이고 q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니까. 그럼 얘는 x를 중근으로 가주려면 요게 딱 x제곱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끝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를 정리를 해보니까 px-qx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조건 나를 해석을 해보면 나래 요 px 더하기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5다. 요걸 해석을 해보면 p3 더하기 q3의 값이 5다 라고 주어져 있는 셈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위에 구했던 px-qx가 x제곱이다 라는 식에 x에다 3을 대입을 하면 p3 마이너스 q3의 값이 얼마다? 9. x에다 3 대입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해? 나는 사실 이제 px를 구하고 싶지만 qx는 미지수 하나만 알면 되고, px는 여기가 뭐 px 더하기 q 이렇게 설정을 하면 미지수 2개 알아야 되니까 그냥 q 쪽으로 내가 돌리면 q 쪽으로 선택을 하면 뺄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qx는 마이너스 4 qx, 2 곱하기 q3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따라서 q3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럼 q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이었는데 여기다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5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지금 여기 qx가 x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px는 얼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qx를 이항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따라서 p3의 값은 9 더하기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7. 다음 4번. 제발 너희가 공식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 너희가 세제곱 공식들 다들 까먹고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쓸게. x 3승 더하기 y 3승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인수분해 공식으로 쓰면 x 플러스 y의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x 3승 마이너스 y 3승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번에 여기가 플러스야. 플러스 3 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인수분해 공식으로 써보면 x 마이너스 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그럼 마지막 하나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abc 얘까지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2분의 1로 묶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해보면 2022를 x로 치환을 하면 여기 전체 식이 어떻게 되겠어? x3승 마이너스 8을 뭐로 나눈 게 되겠어? 제가 옛날에 문자 주고 갔나요?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니까 아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고, 여기가 위에가 인수분해가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니까 약분을 하면 x-2만 남을 거고, 여기에 이제 x에 2022를 대입을 하면 2020 요거는 이제 너네가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 그 다음 5번 xy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x 플러스 ay 더하기 b 곱하기 x 플러스 cy 더하기 d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방정식이었다 치면 x 값이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 이렇게 y에 대한 1차식으로, 또는 마이너스 cy 마이너스 d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와야만, 방정식이었다면 1차식으로 나와야만 저 식이 xy에 대한 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를 할 때 이제 보통들 이렇게 할 거야. 일단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근데 이제 여기서 숫자를 껴맞춰서 인수분해를 해서 얘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라고 쳤을 때 내가 x값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배의 k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더 연정해야 되네. x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xy에 대한 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깔끔하게 y에 대한 1차식으로 x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루트가 거슬리지? 그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선 루트 안쪽, 즉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0이 되는 게 아니라 저거 루트가 없어지려면, 루트가 벗겨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가 벗겨지려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내가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아니다, 계산을 하자.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더하기 4ky제곱 더하기 20y 더하기 12. 그럼 얘가 4k 더하기 1y제곱 더하기 24y 더하기 16,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얘가 판별식인 거니까.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0이어야 되는 거고, 이거의 판별식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판별식을 써줘도 되지만
여기가 지금 4의 제곱이고 여기가 2 곱하기 몇 곱하기 4냐?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3의 제곱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2가 된다. 물론 이제 판별식이 0이다를 써도 k 값은 2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너희가 k 값이 2인 건 어렴풋이 알아내긴 할 건데, 이제 우리가 xy에 대한 도일차 식이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k가 이상한 위치에 있었을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돼. 판별식이 0이다. 요거는 외워두면은 너희가 이제 급한 상황에서 한 번쯤은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계속 요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주기는 할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의 루트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고, 걔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결국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결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건 쉽지? 이제 양변의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하면 6의 3승 216이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0 더하기 a1 더하기 a6까지,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하면 2의 3승 즉 8이 될 거고, 얘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6이 되어서 요걸 그냥 빼주면 208이 될 거고, 이건 2배의 우리가 구하려던 a1 더하기 a3 더하기 a5가 되겠지.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기만 하면 104. 여기 아직까지도 잘 안되는 애들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넣어봤고, 그 다음에 7번 이제 이런거 나오면 제발 무식하게 대입하지 좀 말고, 제발 이런게 나오면 너희가 이용해야 될 게 x 더하기 y의 값이 4, 그리고 x 마이너스 y의 값은 2루트 5, 그리고 x 곱하기 y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걸 제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 무식하게 대입만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복잡한 식은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해줘. 제발 너희가 언제든지 대입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러다가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풀이 봤을 때 진짜 대입해서 풀었으면은 아무튼 얘 같으면 뭐 적당히 인수분해 하면 되지. 1번 3번 2번 4번 뭐 이렇게 묶으면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으로 묶으면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y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 x 플러스 y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20이 될 거고 x 플러스 y가 4가 될 거니까 이 값은 80.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제발.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가볍게 통분해주면 xy분의 x 3승 더하기 y의 3승. 어쨌든 얘네들을 알려면 x 더하기 y의 값 알고 x 곱하기 y의 값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2배의 xy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9 마이너스 11 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x 곱하기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때 x 3승 더하기 y 3승의 값은 아까 앞에서 했었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x 더하기 y. 그럼 계산을 해주면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9 돼서 36이 되겠다. 그럼 이제 요 값은 36 나누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6. 계산할 때 괄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좀 실수도 적으니까 저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풀이를 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실수 없이 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녹아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너희가 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 얘도 뭐 앞에 나왔던 공식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더하기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의 값은 지금 내가 3이라는 걸 알고 있고
더하기 3배의 x 곱하기 y가 9하고 3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도 얘네 둘을 이용해서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해주면 x-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그러니까 여러 앞에는 다르게 구했고 여기도 뭐 이렇게 다르게 구해보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따라서 xy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계산하면 3, 3, 9, 마이너스 18 하면은 9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4라는 걸 알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5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얘네 둘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여기에 껴맞추지 말고 일단은 둘의 합 그 다음에 둘의 곱부터 구해놓으면 둘의 곱은 쉽지? 둘의 곱은 얼마? 5분의 1 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 이렇게 되니까 합이 5분의 4고 곱이 5분의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1은 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5를 곱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a의 값이 5고 b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니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면 9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여기 있는 미지수에 엉망이지 말고 우리가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합과 곱만 구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여기 상수만 맞춰주면 어렵지 않지. 그 다음 11번 이런 것도 여전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2차 방정식이 일단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먼저 쓰는 거야.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 앞으로 짝수 판별식인지 아니면 그냥 판별식인지 정확하게 d 또는 4분의 d를 쓰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이제 당분간 계속 체크를 할 거야. 얘는 그냥 판별식이니까 마이너스 4배의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얘가 0이 되겠더라. 그러면은 4m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b가 0이 될 거고 전개도 천천히 실수하지 말고 하고 그럼 얘를 이제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4a 빼기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b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이 친구가 0이어야 되고 이 친구가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1이 될 거고 b의 값은 야 이거를 b의 값을 4라고 쓰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뭐 막 불안하면은 진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 1 마이너스 4b는 0 이렇게 하면 이제 b 값이 4분의 1이 나올 거고 4분의 1이 의심스러우면 다시 4분의 1을 넣어보면 되지. a값 1이고 b값 4분의 1인 거 구했으니까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저런 거 틀리고 나서 실수였다고 하지 말고 분명히 검산하는 방법, 검토하는 방법이 있으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고 A값, B값 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의 값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 써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험도 그렇고 답안지에 쓸 때 A는 1, B는 4분의 1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써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개를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한 번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리고 12번 이제 이 문제 나오면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 라는 게 주어진 거지. 이 두 근을 설정하는 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도 해야 이 문제를 기억을 하고 똑같이 계속 풀어낼 수가 있어. 그럼 요 얘기는 뭐냐면 요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여야만 f가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f 2022-4x는 0의 두 근을 구하시오 라는 건 어쨌든 x값을 구하라는 건데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x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긴데 어찌됐든 지금 f라는 애가 0이 되려면 괄호 안쪽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된다 그랬지. 따라서 x값은 어떻게 되겠어?
2022 마이너스 알파를 4로 나눈 것 또는 2022 마이너스 베타를 4로 나눈 것. 그럼 얘네 둘 더하면 4분의 4044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4분의 4040이 되니까 4로 나누면 1010. 그래서 정답은 3번. 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 문제는 너희가 막 2차 방정식 세워서 풀고 그러는데 제발 요 방법에 좀 익숙해지자.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도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이해를 못 할 수가 없는 거라, 너희가 새로운 걸 배워서 익숙해지고 써먹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찌됐든. 그다음 13번. 이것도 간단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두 근의 합인 2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2, 얘가 두 근의 합인데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따라서 k 값은 인수분해 해보면 2분의 1 또는 2가 나올 텐데, 부호가 서로 다르면 3k-5 얘가 뭐야? 두 근의 곱이지. 두 근의 곱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2를 넣으면 3이 600이고 양수가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뭐 2분의 1도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14번은 내가 걱정하는 건,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너희가 이제 잘 할 거야. 왜? 많이 했으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일단 원전 제곱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그럼 대칭 축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내신 대비를 했으니까 내신 대비 버전으로 문제풀이를 할게. 대칭 축이 x는 3. 그럼 이제 여기 3을 기준으로 여기는 3 플러스 k, 대입하면 9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뭐 3 마이너스 k, 9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3 플러스 k, 0이 되겠지.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이 새끼들이 길이 구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를 안 해서 점수들을 다 깎여서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어찌됐든 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니까 2k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세로의 길이는 9-k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9가 될 텐데, 이걸 몇 배 해야 돼? 2배를 한 게 얘의 둘레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얘 둘레의 길이도 Y라고 하면 결국 Y는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8의 길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하고,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의 넓이를 베타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되니까 얘는 k 값이 1일 때 최대값 20. 요 20이라는 건 뭐의 최대야? 둘레의 최대. 그럼 k 값이 1이면, 그러니까 둘레가 최대일 때 k 값이 1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2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8이 돼서 넓이는 몇이야? 최대가? 넓이의 최대는, 아니 그 최대일 때의 넓이는 16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0이 되고 얘가 16이 돼서 정답은 36. 제발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그리고 구하라는 거 제발 확인 좀 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실수했어요, 구하라는 거 잘못 봤어요, 이런 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야. 그냥 너희 실력인 거야. 시간 모자라서 문제를 덜 읽었겠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걸 아니까 너희가 마음이 조급했겠지. 너희가 실력이 충분하면은 뭐 문제 끝까지 다 읽고 풀어도 되잖아. 근데 아무튼 그래요. 문제 좀 끝까지, 문제를 한 번 읽고 마지막에 구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아무튼 이거의 최대값은 뭐 얘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 표준형 만들면 x-1의 제곱 더하기 k-2 2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여기가 1,k-2가 될 거고,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가깝겠네. 4가 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여기서 최소값 같고 그래서 최소값이 2라고 하니까 얘가 2니까 따라서 K값은 4가 될 거고 K값이 4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2로 바뀌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X값이 4일 때 대입하면 몇이야? 28, 20 그래서 최대값은 20이 될 거고 K값은 4니까 정답은 2번. 그 다음 16번 일단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하면 개짓거리 하지 말고 연립부터 해.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요 만나지 않는데 그럼 무슨 근을 갖는 거야? 허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데 짝수 판별식 쓸 거니까 4분의 d는 1 아니 천천히 하자. 마이너스 2배의 마이너스 m 더하기 3 요게 0보다 작아져야 되겠지?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면 2m 5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m 값은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1이랑 2 두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주면 됩니다. 라스트 이것도 우리가 거듭제곱분이 우리가 제곱근의 계산에 있어서 진짜 마지막이야. 난 더 이상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일단 내가 설명해주는 대로 계산을 하면 너희가 헷갈릴 일도 없고 틀릴 일도 없어. 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 지켜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루트 a의 제곱. 이건 항상 a야. a의 부호에 관계없이.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은 계산이 두 가지로 돼. 그냥 평범하게 루트 ab 하는 경우랑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 그럼 이때는 언제야? a 값이 아니지. 요 예외 상황은 언제야?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이 0보다 작을 때. 아니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a가 0일 때 b가 0일 때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만 예외고 그 나머지 모든 상황 그 외의 상황들은 모두 다 그냥 두 개 곱하기만 하고 루트 씌우면 끝이야.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야. 두 개 그냥 곱하고 밖에 마이너스만 빼면 돼. 마이너스를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3번도 마찬가지. 루트 a분의 루트 b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 두 가지야. 그냥 평범하게 루트 a분의 b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루트 a분의 b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얘가 예외적인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가 앞으로 언제 튀어나오냐면 a는 분모는 0보다 작은데 분자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상황. 됐어? 그래서 얘네도 계산을 할 때 잘 봐봐. 얘는 그 외 상황이지. 얘는 1번 상황이고 얘는 예외 상황이지. 얘는 그 외 상황이지. 그래서 그때마다 계산을 하면 그 외 상황은 그냥 루트하고 얘네들 곱해. 마이너스 64. 얘는 1번 상황 부호에 상관없이 루트 머시기의 제곱은 항상 머시기. 그냥 얘는 예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고 루트 안쪽 그냥 계산해. 16 나누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4겠지. 그럼 얘는 그 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 그리고 마이너스 27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루트 9가 되겠지.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써보면 루트 마이너스 64는 8i가 될 거고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7이지. 여기가 지금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쟤는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항상 복소수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이런 걸로 계산을 할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고 b 값이 6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2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제발 i 써있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맙시다.